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운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동안 내가 하고 있었던 마케팅을 제대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들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제가 마케팅을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하고 있고 광고도 돌리고 있고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 있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마케팅에는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외식업에서는 특히 온라인 쪽 마케팅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순서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도착 지점, 손님들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을 먼저 꾸미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장을 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그 페이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전환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그 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보통 외식업에서는 이제 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외식업 우리 매장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랜딩 페이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제대로 꾸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스타그램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페이스북 메타에 가서 광고도 돌리고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전환율이 높아지는 카피, 사진, 문구, 어떤 후기, 리뷰 이런 게 없다면 제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쏟았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할 때 외식업만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배우실 때 뭔가 강의를 보시거나 책을 볼 때도 그냥 기본적인 툴들에 대한 강의는 그냥 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인플루언서들의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외식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은 따로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지역의 정보랑 우리 매장의 이야기를 동시에 올리는 겁니다. 물론 약간 톤 앤 매너에 맞춰가지고 색감이나 PD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올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는 외식업을 하고 있고 매장으로 손님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래픽을 우리 매장의 온라인 페이지로 플레이스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모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마지막 우리의 랜딩 페이지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인스타그램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좋은 점이 사람들이 우리 매장 근처에 있는 타겟을 좀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역마다 맛집 계정들이 많은데 그 맛집 계정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한 50%, 60% 한 그 정도의 비율로 우리 매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공략하는 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브랜드 계정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브랜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로우를 했을 때 내가 무언가가 DM이 자동적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 DM이 나가려면은 그 DM 양식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겠죠. 매장에 왔을 때 뭔가 혜택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매장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로우를 했을 때 바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사실 팔로우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매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피드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살기 때문에 팔로우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DM을 자동으로 나가게끔 수동으로 내가 팔로우를 했을 때 DM을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팔로우 하지 않았으면 DM을 보내게 됐을 때 DM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청한 메시지로 빠져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팔로우를 했을 때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언젠가 한번은 우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블로그 체험단이거든요. 체험단을 운영을 많이는 하시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참 드물더라고요. 체험단 사이트도 많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또 복합적으로 하는 곳
곳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매장과 결부되는, 우리 매장과 핏이 잘 맞는 세부 키워드를 최소한 5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5개를 가지고 그 키워드들로 내가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큰 키워드는 우리가 순위에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 월 한 1000 이하의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많이 선별을 해놓고 그 키워드들로 순위에 올라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매주 아니면 매달 체크를 통해서 순위에서 내려온 키워드들이 있으면 다시 또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네이버가, 제가 텍스트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플레이스에도 다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내는 체험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트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리뷰노트,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렸었죠. 이쪽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에 상단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체험뷰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월 정액으로 체험단을 모집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외에도 유명한 곳들 많죠. 레뷰라든지 서울오빠, 링블, 리뷰쉐어도 있고, 리뷰플레이스도 있고, 뷰티의 여왕도 있고, 모두의 블로그, 진짜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최대한 저는 저렴한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 말고, 좀 처음에는 무료로 한번 해보다가 어느 정도 감을 익히셨을 때 유료로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보고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하시게 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무료를 잘 이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매장으로 전화 와서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영업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다 영업 대행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 실제로 매장으로 전화가 와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효과를 봤던 곳들이 맘카페 통해서 바이럴을 일으키는 카페 마케팅 방식도 있거든요. 외식업에서는 사실 이게 좀 효과가 있어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체험단과 비슷한 형태의 바이럴 형태의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곳은 건당 10,000원짜리도 있고요, 20,000원짜리도 있고, 세트를 했을 때 10개 묶어서 25만원, 한 20개 묶어서 건당 2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가장 효율 좋은 것들을 연쇄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플레이스 얘기를 안 드렸네요. 플레이스는 사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플레이스는 저는 그냥 딱 플레이스 이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스는 관심이에요.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계속 순위는 하락하고, 순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순위에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플레이스에 관심을 안 두고 어떤 알고리즘에 집착한다거나 트래픽만 무조건 많이 넣어가지고 순위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플레이스 세팅, 최적화 세팅이라고 하죠. 항목에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은 모두 다 넣고, 심지어 공깃밥까지 사진 찍어서 넣으시는 그런 열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개글 굉장히 짧게 해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초반 4줄은 핵심 텍스트, 우리 매장의 강점이라든지 그 밑에 글들을 좀 더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 후킹 문구도 쓰셔도 됩니다. 밑에 글을 더 읽어야 사람들이 오래 체류하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글도 최소 1000자 이상은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는 좀 관심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고, 플레이스에 있는 기능을 하나하나 다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쿠폰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플레이스 광고나 지역 소상공인 광고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안 하시고 우리 매장은 좀 플레이스가 좀 잘 안 된다, 순위가 좀 많이 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알림,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좀 자주 활용을 하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순위도 상승하고 전환율도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랜딩 페이지가 우리의 플레이스가 됐을 때 플레이스에서 우리 매장을 올 수 있도록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스 하나만큼은 우리가 손님들한테 우리 매장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최저가 세팅이다. 최저가 세팅 자체가 무언가 어떤 방법론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상기하시고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케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까 전에 블로그 체험단 할 때 제가 이제 지수 보는 거 그 사이트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불덱스나 이런 사이트들 거기 말고도 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때는 그냥 그런 무료 사이트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행사들이 쓰는 곳은 또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료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블로그 주소를 넣게 되면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지수들을 체크해서 선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외식업의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명확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질은 어쨌든 QSC잖아요. 퀄리티, 서비스, 클린, 그리고 이제 밸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좀 브랜딩이 좀 잘 되려면 마케팅도 물론 잘 해야 되는 거지만 외식업의 기본을 먼저 제대로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마케팅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 다 진짜인지 누구의 말이 다 가짜인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케팅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성공적인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들어갈게요. 쳐다보지 말고 니꺼 봐.